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근무하는 환경에 따라서 어떤 업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을 관리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데 갑니까? 아파트, 오피스텔, 호텔, 공장, 업무용 빌딩, 상업용 빌딩, 백화점, 마트, 큰 이마트 이런데, 그 다음 병원도 있죠. 병원도. 그 중에서 아파트 같은 데 가서 근무를 해야 되게 되면 어떤 업무를 해야 되고 어떻게 업무 처리를 해야 되는지.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령에 따라서 소장은 주택관리사가 합니다. 주택관리사. 그런데 오피스텔, 생활숙박형 건물 이런 곳 있죠. 이런 곳은 운영은 아파트처럼 합니다. 여러분, 아파트는 주택입니다. 주택, 공동주택이잖아요. 주택. 그런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엔 주택에 해당이 안 돼. 준주택에 해당돼요. 준주택. 전기기사를 취득하거나 어떤 자격을 취득해서 소방기사를 취득하거나 하면 아파트에는 관리소장님들이 주택관리사가 직접 들어오잖아요. 오피스텔 같은 데는 저 같은 사람이 직접 관리소장을 겸임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업무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파트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관리소장의 업무는 뒤로 두고 그 다음 전기과장의 업무를 얘기를 하는데, 아파트나 이런데 건물의 운영비를 누가 냅니까? 거기에 입주자들이 전부 부담을 하는 거예요. 업무용 빌딩은 어떤 회사가 자기 영업이익을 가지고 건물의 운영비를 부담하지만, 아파트, 오피스텔, 생활숙박형 빌딩, 분양형 빌딩, 호텔 이런 데는 관리비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그걸로 운영을 합니다. 관리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핵심 관리 부분이 됩니다. 여러분들 관리비 고지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관리비 고지서가 나와 있어. 그러면 그걸 어떻게 누가 짤까요? 관리비 고지서는 의무관리기관이 있어요. 의무관리기관. 관리소가 꾸며주면 어떤 주택회사가 짜는 게 아니고 아파트 관리소에서 운영할 관리비를 전부 짭니다. 그거 짤 줄 모르면 회사가 짜겠죠. 전기과장으로 갈 거 아닙니까? 전기과장이 되든 뭐가 되든 여러분들이 전기안전관리자로 들어가요. 그러면 전기안전관리자로 들어가면 아파트에서 하는 업무가 뭐냐? 검침 부분이 있거든요. 관리과장이 내가 전기만 맡으면 전기검침만 하면 되지만, 내가 관리과장을 맡아서 전기, 수도, 가스 모든 세대 검침을 해. 지금은 원격검침이라는 제도가 다 되어 있죠. 원격검침이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검침하는데 500세대, 1000세대, 2000세대 검침을 어떻게 다 할 겁니까? 원격검침기가 다 디지털계량기가 달려있고, 수도, 가스 모든 게 원격검침으로 컴퓨터로 짝짝짝짝 넘어옵니다. 원격검침이든 수동검침이든 똑같습니다. 똑같은 건데, 원격검침은 사람이 가서 검침을 안 하고 검침 자료가 넘어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원격검침이 어떻게 합니다 하는 것은 가서 근무해서 배우면 1시간이면 다 배워요. 다 배우기 때문에 그 설명 어떻게 하지 할 필요가 없어. 거기에 만약 근무하게 되면 격리도 다 알고 다 알아요. 원격검침 볼 줄을. 그래서 그 구조는 가서 조그만 설명 들으면 다 아는데, 전기과장들이 해야 되는 업무가, 원격검침이 쫙 들어오잖아요. 만사 형통 모든 것이 아무 일 없이 잘 검침되고 자료가 그냥 착착착착 넘어가는 거면 그거 그냥 경리한테 주면 돼요. 근데 기계라는 게 완벽한 게 없어요. 원격검침기도 넘어오다가 다운돼서 원격검침기가 검침 프로그램이 어디 선이 빠져 있거나 하면 컴퓨터가 계속 깜빡 하면서 세대가 바뀌면서 계속 검침이 도는 게 보이거든요. 근데 안 들어오는 거야. 아이고, 큰일 났지. 그러나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어요. 선만 찾아놔서 꼽으면 다시 데이터가 넘어와. 세대 검침은 매시간 실시간으로 계속 검침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사가는 세대가 있으면 10일치면 10일치 검침 기록이 다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검침은 계속 매시간 매일 시간대별로 검침이 나오니까 검침량이 정확하게 그걸 알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검침량을 쫙 받으면 엑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엑셀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1세대 1호부터 500세대 쫙 놓쳐. 그 검침량 엑셀로 정리하고, 그 다음 딸 거 정리하고, 그 다음 빼보는 겁니다. 쫙 빼봐요. 그러면 사용량이 200kg, 300kg, 500kg 막 이렇게 써지잖아요. 어떤 데 딱 써졌는데 빵이 나온 거야. 빵 나온 집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아주 미미하게 나오는 거야. 1, 2kg밖에 안 나와. 이런 데는 비어있는 집인지 확인해야 돼.
두 번째는 이게 검침기가 고장났는지 확인해야 돼. 다른 집 평균적으로 막 100km, 200km 나오는데 뭐 20km, 30km, 뭐 5km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걸 잡아내야 되는 겁니다. 원격 검침이 정상적으로 깜빡깜빡 하면서 넘어가는지 수신되는지 또 계량기 확인하고 지침 확인하고 전월 지침하고 그 지침하고 실제 지침 있잖아요. 검침으로 나가는 디지털 검침에서 넘어간 지침 써진 거하고 실제 지침 가서 확인해보고 이상 없다를 유무를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유무 판단하는 부분은 제가 이제 어떻게 해라가 가르쳐 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고 그건 배우시면 되잖아. 그래서 원격 검침이라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가서 제일 중요히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원격 검침기가 기술적인 거, 원격 검침 기술적인 거는 원격 검침 회사가 다 와서 AS하고 잘 해줍니다. 뭐 세대가 바뀌는 걸 얘기했는데 세대 바뀌는 건 아주 뭐 극소수니까 그건 시공 단계에서 이제 의무관리 기간내 세대가 바뀔 수가 있거든요. 계량기가 바뀌는 거는 그런 때는 신축 건물로 갔을 때는 그런 것까지 신경을 써야 되지만 아니면 지금 막 운영하는 건물에서 전기과장으로 갔어. 그러면 원격 검침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매월 세대 검침한 부분을 보는 겁니다. 수도 검침도 마찬가지, 전기 검침도 가스 검침도 사용량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매일 저번 달에 보니까 수도 검침이 20톤 썼는데 이번 달에 보니까 80톤 쓴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확인해야지. 그걸 무작정 막 부과해버리면 됩니까? 그 다음 달에도 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서비스하는 게 그런 것을 조사하고 잘못됐으면 이제 입주자하고 협의해서 물이 당신네가 어디 틀고 갔냐, 며칠씩 틀고 간 집도 있거든요. 그러면 귀책 사유가 되는 거예요. 누수도 될 수 있죠, 누수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검침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 제일 첫 번째 일이 그렇고, 두 번째 일은 미납 세대가 있어. 그럼 미납이 많이 되면 관리소에서 골치 아프지. 어떤 사람들 안 내는 거예요. 배짱 부려서 안 내기도 하고 어려워서 안 내기도 하고 그런 집이 있습니다. 그런 집이 뭐 수십 세대가 있어요. 연체이자 안 내면 어떻게 합니까? 예전에는요 법이 없었어. 막 관리소장 법이 막 법이고 그래서 전기도 자르고 수도도 자르고 막 그렇게 해서 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됩니까? 난리가 납니다. 만약 주택인 경우에는 한전에서 전기는 한전에서 하도 안 내면 그땐 전류 제한기를 달아요. 그래서 몇 암페어 못 써. 즉 전기 밥솥 같은 거 못 쓰는 거야. 뭐만 써줍니까? 전등만 써져. 전등. 전기 장판 정도 겨우겨우 쓸 정도의 전류만 줘요. 전류 제한을 딱 해놨으니까 얼마 못 쓰는 거지. 아파트에는 한전에서 관여 못 합니다. 아파트는 아파트 내부에서 관여를 하는 거예요. 한전에서는 돈만 받아가지 뭐 아파트 내부에 대해서 관여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에서는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면 단전 단수를 마음대로 시키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법대로 그냥 막 수갑도 차고 관리소장들이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전 단수를 어떻게 시키냐고, 만약에 규약이 없는 아파트 되면 단전 단수는 뭐 본인들이 시킬 필요 없잖아요. 동대표에 보고하고 뭐 거기에 의견도 듣고 그렇게 해야 되겠지. 그러면 단전 단수 시키는 법은 아파트 내부법입니다. 외부에서 또 단전 단수 시키는데 뭐라고 할 것도 없어요. 지금도. 만약 안 냈어. 그러면 계속 뭐 합니까? 아파트에서 경고 보냅니다. 독촉장 보내고 3개월, 5개월, 6개월 도저히 못 버텨. 그러면 지금은 전류 제한기를 달겠다고 규약을 만듭니다. 아파트의 법은 공동주택력이고 관리 규약이에요. 규약이 법이 되는 거야. 외부법이 해당이 안 돼요. 내부법이 법이에요. 그래 관리 규약에서 전류 제한기를 단다. 그럼 전류 제한기는 누가 답니까? 자기들이 한 몇 대 구입해 놓고 전기기사들이 메인 계량기 앞에 가서 전류 제한기 딱 달고 차단기에서 조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전류 제한기에서 전류를 잘라버리는 거야. 아파트 돈을 안 내고 그 부분은 전기 과장이 신경 쓸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하라, 어떻게 해달라 하면 전류 제한기를 달아달라 하면 그것을 설치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이고 전류 제한기를 안 달아봤는데, 그것들은 뭐 어디 유튜브를 보거나 어디를 보거나 해서 경험을 한번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전용 부분하고, 아파트나 공동주택 가면 전용 부분하고 공용 부분을 나눠요. 전용은 세대 전용 부분은 우리가 봐주는 건 아닙니다. 봐주는 건 없어요. 그런데 아파트에 근무하면서 모든 민원의 대상은 전용 부분에서 나오는 거예요. 거의 다. 전용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 관리소로 뭐 뭣도 모르고 막 이것 봐주세요, 저것 봐주세요 막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근무하면서 그 아파트에 가시면 소장님들이나 어떤 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달라고 얘기하겠죠. 어느 정도까지 봐줘라. 가서 봐주는 건 봐줘야 돼요. 그것까지 안 봐주고 막 뻗대고 하면은 그 아파트 관리소에 있지도 못합니다. 동대표들 막 하면 뭐 그런 것도 안 봐준다 막 불평불만하면 서로 막 문제가 돼요. 그런데 어떤 뭐 수도가 터졌습니다. 뭐가 터졌습니까? 그러면 그런 거 봐줘서 고치십시오. 이렇게 어드바이스 어느 정도 해줘야 되고, 아이고 뭐 가서 서비스로 뭐 좀 해줄 수 있으면 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공동주택에서는 그런 서비스 마인드가 있어야 공동주택에서 근무도 할 수 있고 본인들도 좀 즐겁고 그렇습니다. 예전에 제가 20대 말 30대 초반 때는 전기과장 할 때거든요. 아파트 관리소장 전에. 그때는 뭐 즐거웠죠. 세대에 막 뭐 하자를 우리 아파트에서 막 맡아서 하는 거예요. 기사들이. 업체들이요, 아파트 관리소에 돈을 줍니다. 하자 봐달라고. 그럼 동당 뭐 100, 200씩 막 줘요. 그러면 전기 기사끼리 싹 나눠 먹어버리는 거야, 그런 걸. 지금은 뭐 그렇게 지금도 짜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다 했어, 그렇게. 뭐, 누가 뭐라 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자 보러 막 다니는 거야. 그냥 자재 이만큼 있으면 커버도 막 달라주고 등도 교체해주러 가고. 그러면 세대에 가면 즐겁잖아요. 여름 같은 데 보면 많이 즐거운 일도 많아. 뭐 먹을 것도 많이 주고, 뭐 어떤 집 가면 참 아이고 눈도 즐겁고, 어떤 거라고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근무하게 되면은 내가 전기기사를 갖고 갔어. 그러면 고압 수전 설비 부분도 당연히 알고, 동력 부분도 알고, 이런 기본적인 전기 부분, 외등 수리도 알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민원 부분, 세대 내부에서 어떤 거 봐주세요 하면 어떤 것까지. 예전에는요, 뭐 테레비도 고쳐준 좋겠어요. 테레비 브라운관 TV 있잖아요. 이런 게 안 나오는데 90년도에 뭐 전파상이 제대로 있습니까? AS가 구축이 됐어요. 안 됐잖아요. 그럼 전기기사가 다 하는 줄 아는 거야. 그리고 브라운관 TV도요, 뜯어가지고 막 뒤에 이것 돌리고 막 두드려도 보고 그러다 보면 나온다니까. 나오면 살짝이 그 접촉 불량인 경우가 많아. 자, 전기기사가 되면 뭐 이것저것 하다 보면 나중에 먼 공인의 백공, 오만 걸 다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전기기사 과장으로 있으면 여기서부터 많은 경험을 얻은 다음에 그 다음 업그레이드 해 가는 게, 본인이 뭘 하고 싶지 않았는데도 어떤 관리소장 할 수가 있거든요. 시설관리소장을 하거나 오피스텔 관리소장을 하거나 뭘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관리비 구조에 대해서, 아니면 어떻게 관리하는 구조에 대해서 이제 익혀가는 겁니다.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은 행정이 뒷받침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근무하면서 관리소 근무하든가 시설관리 빌딩을 근무하든가 하면 전부 행정 부분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기사님들이 행정 부분을 보고서도 쓰고 일지도 쓰고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아파트 관리비는 어떻게 나오고, 그 다음 하나하나 업그레이드 시켜가면서 본인들이 발전 방향, 발전하면 할수록 어떻습니까? 머리 아파. 사실 머리 안 아픈 건 제일 밑에 기능직으로 있으면 제일 좋죠. 단순 노무직이라 하자. 시킨 것만 하고. 그렇지,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판단도 해야 되고 결정도 해줘야 되잖아. 관리소장 되면 결정권까지 있거든요. 결정에는 뭐가 따릅니까?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결정했을 때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 결정하는 부분들을 업무하면서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경험을 많이 해야 되는 거지. 저 기사 참 성실하고 예의 바르고 서비스 있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뒤에서 수근수근 저거 잘라내야 돼. 쟤 안 돼. 저거 내줘야 돼.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